3.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 네 번째 주제, 세계 속의 우리 경제. 네, 오늘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낼까 합니다. 세계 무역 순인데요. 1위부터 6위까지입니다. 1위부터 6위까지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일지 한번 추측해보세요. 자, 1위는 누굴까요? 1위? 네, 중국입니다. 역시 이제는 미국을 따라잡은 것 같아요, 중국이. 2위는 미국이고요. 3위, 네, 독일입니다. 그럼 4위는 어딜까요? 4위는 일본입니다. 자, 5, 6위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5위 네덜란드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6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지금 맞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6위는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좀 놀랬죠, 여러분? 우리처럼 작은 나라가요, 세계 무역 순위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무역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는데, 이러한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무역이라 함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국제 경쟁력, 경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무역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과 수출품은 무엇일지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입품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것. 자, 1980년과 2013년을 비교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1980년에 수입 제품 보세요. 수입 제품은 거의 대부분 원유였고요. 그 다음이 곡식류, 그다음에 목재류, 기호식품, 그러니까 거의 식품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원유가 계속적으로 주요 수입품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네. 우리나라가 물론 반도체를 수출하기도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해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석유 제품, 석탄,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어때요? 대부분 자원을 주로 수입해오네요. 1980년에는 원유, 곡식류, 목재류 등을 수입했지만 오늘날에는요,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 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수출품을 보겠습니다. 짜잔. 네. 이번에는 80년대와 2013년도를 비교해 볼게요. 80년대에는 어머나 옷을 많이 수출을 했네요. 아무래도 섬유공업, 경공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철강판, 신발, 그 다음에 선박, 해양의 구조물 및 부품. 이때는 네,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2013년도 어때요? 어머, 반도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제품. 네, 석유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와서, 원유를 수입해 와서 그거를 이렇게 정제한 다음에 석유를 이렇게 골라서 다시 출품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요즘에는요, 다른 나라 걸 들여와서 그걸 가공한 다음에 다른 나라로 보내는 이런 중간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다음에 역시 조선, 최강국답게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그리고 요즘은요, 이런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그다음에 무선 통신기기, 핸드폰 같은 거를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면 TV 그리고 핸드폰 되게 유명하잖아요. 자,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1980년에는 의류, 철강판, 신발 등을 수출했으나 오늘날에는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 선박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요, 아무래도 자원이 부족하니까 원유랑 천연가스, 석탄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고요. 우수한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나 석유 제품,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은 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대신에 기술은 되게 최고로 알아주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특징, 무역 형태부터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주로
네, 자원이나 원료를 수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네,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네, 가공무역, 중간무역이라고 합니다. 가공해서 다시 판다 해서 가공무역입니다. 자, 이거는요, 무역 지도예요. 자, 빨간색이 대한민국에서 수입해오는 거, 그리고 파란색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겁니다. 자, 일본을 볼까요? 일본은요, 어때요? 빨간색이 더 많네요. 빨간색이 더 많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 들여오는 게 더 많다는 뜻이에요.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네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거 보면은 반대로 중국은요, 파란색이 더 많네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해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 지도는요, 우리나라의 국제무역이라는 지도예요. 자, 원의 크기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상대 나라와의 무역액입니다. 자, 어때요? 어느 나라랑 가장 많이 무역을 할까요? 네, 중국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쵸? 중국, 일본, 미국, 이 세 나라들과 주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었죠. 빨간색 부분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입,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많아요? 수출이 많아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파란색이 더 많죠? 자, 그러면 무역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 아까 했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어때? 석유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죠? 수입이 더 많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는 영국, 오이고 조그만 애네요. 프랑스,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네, 미국, 중국, 브라질, 싱가포르, 홍콩 등이 있습니다. 다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파란색이 더 많은 것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나라는 일본,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여기도 석유 때문에.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등의 나라와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수입액이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뭐가 부족하죠? 네, 원유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지하자원을 주로 수입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와의 무역액에서는요, 수입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 중요합니다. 어때요? 무역 상대국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되게 많진 않죠. 이렇게 많은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나라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일본, 미국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죠. 그리고 국가별로 무역의 비율을 다시 원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어때요? 아까 봤듯이 중국, 미국, 일본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무역에서 이런 나라들 몇 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족한 자원을 수입하는 나라와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에서 원유를 수입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무역에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중국, 미국, 일본 등의 몇 개 나라와 집중적으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까? 이들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영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만약에 여러 나라와 골고루 무역을 하고 있다면 한 나라가 위기 상황이 닥쳐서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우리나라 보세요. 요즘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위기가 왔다. 경제 위기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들과 거래하는 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또 문제점. 원유, 천연가스, 목재 등 자원이나 원료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이나 원료 등을 수입하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어오면은 그걸 또 가공해서 다른 나라로 내보냈잖아요. 수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입하기가 어려워져요. 갑자기 그 나라들에서 석유값을 올린다던가, 그쪽에서 전쟁이 난다거나 하면 우리가 수입을 해올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것도 나빠집니다. 자, 이거는 그냥 쉬어가는 타임으로 한 건데요. 이색 수출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들. 향신료 그릇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대요. 이게 그리고 되게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향신료를 별로 안 쓰는데 인도나 중동 쪽에는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때 이런 그릇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팀 청소기도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또 이건 뭘까요? 네, 담요도 인기래요. 그리고 이거는 오토바이 헬멧,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해요. 특이하죠? 이거는 동영상으로 수업 시간에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국제 경쟁력을 키울 방안. 우리가 이렇게 무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물건을 주고받을 때 우리나라 물건이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요즘은 어때요?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요즘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및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요, 규제가 심해지고 있어요. 세금을 더 문다든지 수입을 해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래도 수출을 하려면 친환경 제품을 파는 게 좋겠죠. 그리고 외국 농산물이 수입해오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무역이 자유로워지면서 값싼 외국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의 판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새로운 기술이 중요합니다. 또 품질을 개선해야죠. 그리고 새로운 무역시장, 우리 맨날 중국, 일본, 미국하고만 하지 말고 새로운 나라와도 거래를 하면 좋겠죠. 개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을 다른 나라에 홍보하는 거, 그리고 수출품들을 다양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키우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우리 기업의 제품이 잘 팔리고 수출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또 국민들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게 되겠죠.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션은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눠준 학습지를 채워오는 겁니다. 앞쪽은 빈칸을 채워오고요, 뒤쪽은 문제를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꼭 해오시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